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제가 지금 최대한 노트북에 가까이 대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많이 날 겁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머리를 갖다가 노트북에다 쳐박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 첫 시간에 했던 거 이제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후반부에 가서도 계속 그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데이터 타입, 일단 데이터 타입 우리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했었는데, 그리고 오늘은 사실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을 할 차례인데, 일단 자바스크립트 5 기준으로 ECMA 스크립트 5 기준으로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에는 넘버, 스트링, 불린, 그다음에 널, undefined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넘버, 스트링, 불린, 널, undefined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본 데이터 타입이에요. 기본 데이터 타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변수를 선언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을 때 넘버로 넣을 수도 있고 스트링을 넣을 수도 있고 true나 false를 넣을 수도 있고 널을 넣을 수도 있고 어사인을 하지 않으면 변수의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undefined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undefined 이것도 하나의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금 넘버나 스트링 불린 요 녀석들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뭐 쉬운 거지만 계속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에디터에서 여러분 HTML 하나 만들게요. 에디터에. 뭐 저랑 환경이 약간 다를 수 있으시니까 네. 자기 에디팅에 맞게끔 HTML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HTML 파일의 이름은 데이터 타입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데이터 타입. 네. 데이터 타입. 그리고 저는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저는 이클립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HTML5 코드를 다 만들어졌어요. 기본적으로 템플릿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쓸 거고요. 그냥 일반 텍스트를 쓰실 때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인 HTML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일 하나 만드시죠. 데이터 타입.html 파일 하나 만드세요. 제가 중간에 또 꼬시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해가지고 네, 좀 치우러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네, 똥 싸려고 지금 자세 잡고 있네요. 자, 파일 만드셨으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는 헤드 사이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크립트는 요 바디 어디 사이에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는 이유가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스크립트는 약간 위쪽에 네, 무조건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다가 만드는 걸 좀 네, 권장합니다. 권장. 네. 네, 잠시만요. 좀 똥 좀 치우고 올게요.
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EP 하나 만들어 볼게요. EP. 자, 이렇게 소괄호 두 개 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리고 여기다가 펑션 하고,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게 EP의 기본 모습이라고 했죠. EP. 네. 네. 여기 지금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펑션을 집어넣고요. 이 펑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연 요것에서 열고 닫고 한 이 중간에서 엔터를 딱 쳐주시면 네, 이게 EP죠. EP. 연우맘님은 아실 거고 베리님이랑 규미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첫 시간을 안 오셨으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 EP라고 했고요. 이게 이미디어틀리 인보크드 펑션 익스프레션. 네. 야, 하지마 임마. EP입니다. EP. 우리나라 말로 하면 즉시 실행 함수 표현. 네. 즉시 실행 함수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계속 요 표현법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 따라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분은 그냥 직접 해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첫 번째다가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데서 엔터를 치면 이게 if의 기본 신텍스예요. if의 기본 형태죠. 그리고 즉시 실행 함수는 이 브라우저 엔진이 요 녀석을 이 문서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파싱하고 내려올 때 요 문장을 원래 만나면 원래 함수는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펑션 푸라는 펑션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서 꼬시가 제 손을 자꾸 핥고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이 새끼야. 이게 이제 함수고 console.log 해가지고 푸 콜드 뭐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도 해볼까요? 여기는 console.log 해서 여기는 IIFE cold 네, 이렇게.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여기 브라우저에다가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이 파일을 한번 여러분들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지금 UI는 전혀 없어요. 그쵸? 우리가 HTML 일레먼트 요소를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F12번 눌러가지고 F12번 누르세요. F12번. 여기 보면 여러분 콘솔이라고 써요. F12번을 누르면 이거 이제 개발자 도구인데요. 근데 여기 콘솔에 보시면 IIFE cold 이렇게 나오죠. 나오시나요 다? 네. 자, 이제 이건 이유가 이 푸는 함수인데 함수를 선언만 해놨지. 함수를 선언 뭐 이거 정의까지 표현되어 있지만 함수를 선언만 했지 실제로 사용한 건 없어요. 이 푸는.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이거를 함수 중에서도 EP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즉시 실행 함수라고 해서. 그래서 함수의 선언과 동시에 여기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엔진에서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혀 들어왔는데 이 녀석이
함수인데 불구하고 이 함수를 평가한 다음에 바로 실행해 버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쓰려면 푸는 실행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푸를 인식할 수 있는 곳에서 푸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돼요. 푸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없이 그냥 호출하면 되고 여기서도 호출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호출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호출 가능하고 한다고 해서 뭐 여기서 호출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여기서도 호출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이 푸 함수의 위치가 글로벌 영역에서 선언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글로벌 하지 말라니까 글로벌 스코프에 선언이 돼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 이 푸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네. 글로벌 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코프는 전역, 네, 전역 범위, 유효 범위라고 할게요. 유효 범위. 네. 스코프는 여러분들 유효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효 범위. 유효한 어떤 밸류가 어떤 변수가 유효하게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레인지. 그걸 여러분 스코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 함수고 얘는 EP 함수. 그래서 이 함수는 여러분 이렇게 실행.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는 이름이 없죠. 함수에 이름이 없어. 얘는 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얘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갖고 있으면 기명함수라고 했고 이러면 푸 함수는 기명함수라고 했어요. 기명함수이면서 선언식 함수. 네, 이거 전 시간에 했던 거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무기명 함수입니다. 지금 이 펑션에 이름이 없어요. 무기명 함수. 네. 무기명 함수. 얘는 지금 기명 함수면서 선언식 함수. 얘는 무기명 함수예요. 얘도 지금 뭐 선언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일단 네. 그래서 이렇게 푸를 호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면서 푸 함수를 호출하면 이 푸 함수에 있는 요 내용이 실행이 될 거고 또 쭉 내려오다가 푸 하면 이게 또 실행돼서 이 코드가 또 실행될 거고 또 여기 보면 이 EP 안에서도 이 함수를 또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콜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콘솔에는 푸 콜드 그 다음에 푸 콜드 IIFE 콜드 그 다음에 푸 콜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 F5번 눌러보십시오. 크롬에다가 저장하시고 F5번 눌러보세요. 네. 여러분들 코드를 저렇게 치셨으면 네. 그 다음에 EP 콜드, 푸 콜드 이렇게 되죠. 자, 일단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객체와 함수만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 자바스크립트는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파일을 우리가 새로 뭐 할 건 아닙니까? 일단 요 녀석들이 여러분 요거는 뭐 김영식 함수 이름이 있으니까 김영식이고 선언식 함수다. 이거는 무기명 함수면서 이름이 없으니까 무기명 함수이면서 EP다. 왜? 함수를 선언하면서 바로 실행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실행을 해주죠. 실행해줬죠. 네. 근데 이게 앞에서 뒤에서 이게 가능한 게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네.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넣어보면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변수를. 자,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볼게요. 변수를. 지금 여기는 EP인데요. EP 밖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바에서 n은 10. 바 str에는 내가 넣고 싶은 문자열. 바 obj에는 널. 바
A에는 아무것도 어사인을 하지 않은 거.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bar is true는 true 이런 식인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넘버. 네, 프리미티브 타입의 넘버고 얘가 스트링이고요. 얘가 null 그리고 얘는 undefined. 네. 식별자 변수를 선언하고 아무것도 할당하지 않으면 undefined예요. 얘는 boolean 타입이고요. boolean.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ECMA 스크립트 5 버전에서 다섯 가지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에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 아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섯 가지가.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고 자바스크립트에는 데이터 타입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객체입니다. 객체.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 네. 그래서 이거를 한다면 뭐 이렇게 해볼까요? 파스는 해가지고 네임은 공개성 뭐가 이상하죠 지금. 네. 그 다음에 age는 15, 어드레스는 조선, 네. 안양. 네.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의 넘버, 스트링, null, undefined, boolean 타입으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가지고 거기에 각각 값을 다 할당을 해봤고요. 얘 같은 경우는 undefined예요. 할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 아래에 있는 이 person이라는 변수는 이렇게 얘가 오브젝트 리터럴입니다. 지금 오브젝트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브젝트 리터럴. 네. 또는 오브젝트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이니셜라이저 초기화, 네, 초기화 구문,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 초기화 구문.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객체예요, 객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JSON, 네, JSON 오브젝트 타입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JSON 오브젝트 타입. 자,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BAR은 변수를 다 선언한 거예요. 변수예요. 변수. 여러분들 변수는 다 들어보셨겠죠?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 변하는 수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 게 변수죠.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 게 변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어느 메모리 공간에다가 저장해 놓고 쓰기 위해서 저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네. 다 변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 변수들이 선언된 위치가 그냥 스크립트 사이에 지금 변수가 다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녀석들도 여러분 다 뭐냐면요, 이 녀석들도 전부 다 글로벌 스코프에 선언된 녀석들이에요. 아까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거 글로벌 스코프에다가 선언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녀석들 다 글로벌 스코프에 선언이 되어 있는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도. 그러면 글로벌 스코프에다가 이렇게 선언한 녀석들은 어느 곳에서든 사실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 아래쪽에다가 여러분들이 console.log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해보는 거예요. person이라는 변수를 출력, 이렇게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이 펑션을 또 하나 만들어요. 펑션 show variable, 네, 해가지고 여기다 여러분 console.log 해서 and str person 이렇게 입력하면
자, 여러분 이 자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러분 그 실행 가능한 코드를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요. 원래는 세 가지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실행 가능한 코드를 이렇게 글로벌에 있는 글로벌 코드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에 있는 함수 실행 가능한 코드를 여러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원래는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만 얘기할까요? 하나는 글로벌 코드, 또 하나는 함수 코드를 실행 가능한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요 녀석들이 다 여러분 글로벌 코드들이에요. 근데 글로벌 코드들인데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들 그 다음에 요 녀석 요거는 여러분 함수를 선언했고 여기도 보면 얘는 변수를 선언했고 얘도 함수를 선언했죠. 이런 선언한 것들은 이렇게 선언해 놓은 녀석들은 선언해 놓은 녀석들은 여러분 여기 식별자 fu가 되고요. 얘가 식별자 n, 식별자 str, 식별자 obj a is true, person. 그다음에 show variable. 아이고 이거 앞에 v는 이거 대문자로 좀 쓰겠습니다. v variable. 이게 전부 다 식별자예요. 식별자.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글로벌에 선언된 식별자들이에요. 글로벌 스코프에 선언된 식별자들. 그러면 글로벌 스코프에 선언되어 있는 식별자들은요,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show variable 해가지고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함수 안에다가 지금 함수 안에서 n, str, person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참조하는 거는 요 함수 내에는 n, str, person에 대한 선언이 없어요. 이 show variable 함수에서는 요 녀석을 선언했고 요 녀석을 선언했고 요 녀석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요 녀석들은 어디에 있냐면 요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함수 내부에서 글로벌 스코프에 선언되어 있는 이 식별자들을 가져다가 쓴 겁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해요.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글로벌 영역이 이 함수의 스코프 위에 있는 거예요. 위쪽에. 그러니까 부모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자식은 부모의 스코프에 있는 녀석들의 식별자를 다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네, 말이 좀 어려워졌고 그랬는데, 근데 이 코드는 실행하려면 이 함수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행해줘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함수만 선언했지 실행하지 않았죠? 이거는 여러분 김형식 함수면서 그냥 선언식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는 실행을 해줘야지 함수가 여기가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F5번 눌러보면 아이고야. 자,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뭐 네임은 홍길동, 에이지는 15,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조선, 한양, 그 다음에 10, 문자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오브젝트에 있는 값을 이렇게 쭉 출력했죠. 이 구문도 여러분 실행된 거죠. 왜? 여기서 뭐를 했으니까? 요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자, 여기가 여러분 뭐예요? 여기 샵 1에서 얘는 여러분 함수를 선언한 거죠. 요 샵 1에 있는 함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샵 1에 있는 함수를 실행한 거죠. 네. 실행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함수는 알아야 돼서 제가 일단 함수를 좀 보여드렸고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보죠. 뭐, 제가 뭐 그냥 계속 그 신텍스만 하면 여러분들이 뭐 지루하니까요. 좀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보죠, 같이. 음, 뭐, 인풋 박스 두 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만들고, 두 개, 값을 더해가지고, 뭐, 얼럿을 해주든 아니면 뭐, 어, 콘솔에다가 출력해주든, 네. 필리님하고 밑장님 들어오셨다고요? 지금 저희는 PPT를 가지고 저희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게시에 보면 PPT URL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게 이 파일이 좀 지저분해지면 이렇게 다시 새롭게 파일 새롭게 다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눈에도 익고 손에도 익어야지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다시 여러분 HTML 파일 하나 만들게요. 지금 저거는 그냥 버리세요. 자, 그래서 데이터 타입, 네, 이렇게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에다가 여러분들 실제 이제 요소를 추가해가지고 HTML 요소를 추가를 해서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는, 예,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는 거 하나 해볼게요. 네, 그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 좀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이클립스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안 만들어지니까 템플릿을 항상, 네, 쓰시는 게 좋겠죠. 지금 PPT는 저희가 26페이지, 오늘 할 차례는 사실 30 몇 쪽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려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헤더하고 헤더 사이에 스크립트. 하지마. 이리 와. 이놈 새끼가 손을 얼마나 빨아. 하지 말라 했어. 아, 네. 지금 강아지가 계속 발을 빨아가지고 너무 막 침으로 그냥 도배를 해놨네요. 이 시기가 그냥. 하지 말라고. 네, 자, 만들어 볼게요. 자, 바디에다가 여러분 태그 div 태그로 하나 만들까요? div 태그. 네. div 태그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 input 태그를, 네, input 타입은 뭘로 할까요? 네, 텍스트. 당연히 텍스트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뭐 밸류는 없을 거고요. id를 줄게요, 여러분. id를 이거를 뭐 첫 번째 first, 네, first operand. 네. 하지마 좀 시키야 그냥. 자, 두 번째 거 여러분 복사해가지고, 네, second operand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여러분 뭐 하면 타입을 버튼으로, 원래는 버튼 태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걸 쓰겠습니다. 버튼 id는 뭐 더하기 해볼까요? 더하기 add btn, 뭐 add든 뭐 ad든 add btn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 밸류를 뭐 더하기, 네,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뭐 디자인은 하나도 안 했고요. 지금 이거 여러분 세 개 그냥 연달아서 쭈르륵 나오겠죠? 한 라인에. 네, 뭐 이거 띄우려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여기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br 태그를 추가해주면 띄워질 거고, 그죠? 그리고 이거가 아니라면 이 녀석들을 스타일을 좀 변형시키면 되죠. 그죠? 이 녀석들을 다 띄우려면 얘는 여러분들 블럭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 다 들러붙잖아요. 인풋 태그들은. 그죠? 네.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네. 뭐 플로트 기능 써도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플로트 기능? 자,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제가 아까 좀 찾아봤는데, 음,
여러분 이제 브라우저의 도움 컨텐츠가 로드가 완료되는 시점을 알려면 여러분 이 도움 컨텐츠 로디드라는 이벤트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상 모든 브라우저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이 이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우회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크롬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윈도우 온로드라든지 바디에 온로드에 하지 않고요. 도큐먼트에 애드 이벤트 리스너에서 도움 컨텐츠 로디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녀석을 사용하게 되면 도움 컨텐츠가 완료된 거, 그러니까 로드가 완료된 거를 여러분 우리가 확보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던 9 이상이에요. IE에서는 9 이상입니다. 9 이상. 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우리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쓰기 때문에 뭐 jQuery나 이런 걸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jQuery를 쓰게 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jQuery 문법을 쓸 때 이렇게 jQuery 함수 내에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자체가 여러분들 도움이 완료, 그러니까 로드가 완료됐을 때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스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못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컨텐츠가 로드된 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해볼게요 같이. 도큐먼트는 여러분 윈도우에 있는 도큐먼트 객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BOM이라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녀석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웹디나 퍼블 하시면 여러분들 돔이라는 거 있잖아요. 돔 객체. 뭐 돔이 데이터 오브젝트 모델이죠. 근데 뭐 봄이라고 써요. BOM. 뭐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해서 뭐 윈도우 객체가 있고 그다음에 도큐먼트 객체 있고 내비게이트 객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큐먼트에 .add event listener.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돔 컨텐트 로디드잖아요. 네, 해볼게요. 자, 이거는 스트링 문자를 넣어야 됩니다. 돔 컨텐트 로디드. 네. 그 다음에 컴마 뒤에가 여러분 뭐냐면요. 뒤에가 이벤트 리스너예요. 펑션하고 넣는 거죠. 이렇게 파라미터로. 그리고 여기 뒤쪽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항상 집어넣어 주시고 요거를 아까 여러분 EP 만들듯이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 문서를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모든 브라우저는 여러분 돔 컨텐츠 로디라는 이벤트를 줘요. 그래서 돔이 완료가 됐을 때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돔 컨텐츠가 로드됐을 때 실행되는 함수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를 여러분 이런 거를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콜백 함수라고 해요. 이 뒤에 있는 녀석을.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값을 읽어가지고 여러분 더한 다음에 이게 눌렸을 때예요. 이 버튼이 눌렸을 때 더해가지고 뭐 하려고? 표출해 주려고. 근데 그 표출해 줄 대상은 이렇게 해볼까요? 네. 표출해 줄 대상을 콘솔에 하지 말고요. 네. 이왕한 김에 뭐 인풋 탭으로 하죠. 인풋에서 타입은 텍스트고 그다음에 id는 add result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건 닫아주면 되겠죠. 얘는 올릴게요 위로. 네. 예, 2개 더 한 다음에 얘라. 그래서 자 했습니다. 그럼 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2개의 값을 여기 input 태그에 있는 2개의 값을 찾아와 가지고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 input 태그에다가 넣어주면 하면 되겠죠. 언제? 이 버튼이 눌렀을 때. 굉장히 쉬워요. 이 버튼이 눌렀을 때 이거에서 갖고 오고 이거에서 값 갖고 오고 이 녀석에다가 뭐 해라? 뿌려주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해볼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 도큐먼트 객체를 또 이용해야 됩니다. 도움 객체에 접근할 때는 무조건 도큐먼트를 네, 이용하셔야 돼요.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라는 녀석이 있어요. 네, 이거는 id로 여러분 가지고 오는 겁니다. id로 도움 객체를 접근하는 거예요. 이 함수는 id로 도움 객체에 접근. 네. 획득. 네. 접근도 가능하고요. 여러분 획득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할 거냐면요. 이 녀석, 이 버튼에다가 여러분 이벤트를 달 겁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바 해서 add btn은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add btn은 document.getElement by id. 그래서 도움 객체를 가져와 가지고요, 여러분. 뭐에다가 요 변수에다가 이 add btn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어사인 해준 거예요. 할당 해준 겁니다. 할당. 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이 버튼에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도움 객체를 또 이용해야 돼요. add btn에 있는 여러분 요 위에 있는 add event listener 있죠. 이 녀석을 똑같이 이용해야 됩니다. add event listener.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네.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 네, 메서드예요. add event listener에서 on 클릭이 아니라 클릭. 네. 클릭. 자, 여기 세미콜론을 항상 이렇게 먼저 찍어놓고요. 클릭한 다음에 콤마 찍고 여기에 여러분 또 뭐가 들어가냐면 펑션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이 가장 뭔가를 하시면서 뭐 퍼블이든 웹딜이든 하시면서 이벤트 핸들러 달 때 가장 많이 했던 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방법 말고 그냥 온클릭이라는 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다룰 수도 있었고 여기에 속성을 온클릭 속성을 달아가지고 여기에 인라인으로 작성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이벤트 핸들러를 그러니까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를 등록하는 거를 가장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벤트가 발생하면 상위로 이벤트가 전파되고 상위에서 하위로 이벤트가 전파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벤트 버블링과 이벤트 캡처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벤트 캡처와 캡처링과 이벤트 버블링. 버블링은 하위에서 상위 일레먼트로 번져나가는 거고 캡처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그런 건데 이거는 여러분 add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옵션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자,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시고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또 콜백 함수입니다. 콜백 함수에 결국은 add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add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를 이 펑션에다가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콜백 함수라고 했습니다. 콜백 함수. 어떻게 넣을 거냐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의 값을 갖고 와야 되죠? 그죠? 네. 자, 바 first operand 해가지고 똑같아요. 위에처럼 document get by first operand 이런 거는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 second operand document.get element. 제가 이거 여러분 계속 타이핑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타이핑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원래 복사만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손에 익어야 되고요.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할게. 자, 이제 당연히 여러분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갖고 오면 돼요. 네. 이거는 제가 이클립스 기능을 좀 하나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이제 add result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바꿔주셔야 되겠죠. 예, 여러분 카페에다 쓰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코드를 안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여러분 바꾸는 거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를 하시면 되냐면 이 두 개의 여러분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더해서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어디에 밸류에다가 그렇죠. 그럼 사실 이거 겁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의 밸류죠, 밸류. 이 녀석의 밸류에는 뭐예요, 여러분? 퍼스트 오퍼랜드 요 녀석의 밸류 플러스 그 다음에 세컨드 오퍼랜드의 밸류. 저는 이걸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쓰는 건데요. 네. 이 밸류 속성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돔객체를 갖고 왔죠. 돔객체를 갖고 왔으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if 태그에는 다 밸류 있죠, 밸류. 다 밸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밸류로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네. 근데 밸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걸 이대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여러분 그냥 스트링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다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그래서 스트링을 뭘 해줘야 되냐면 pass int라는 녀석으로 네, 인티저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자, pass int. 네. 아, 네, 네. 잘 말하셨습니다. 오퍼랜드 빼야 되죠. 네. 자, 여러분, 이 if 태그 안에 있는 이런 값들은요, 기본적으로 뭐 뭐 정수값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다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을 여러분 문자 더하기 문자를 하게 되면요. 그냥 문자가 더해집니다. 문자가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자를 정수로 바꿔주는 게 여러분 pass int라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이 pass int는 제가 뭐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브라우저에서 제공을 해줘요. 이 pass int는 윈도우 객체 아마 있을 겁니다. pass int 윈도우 객체를 여러분 윈도우 객체라는 게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윈도우 객체. 근데 윈도우 객체에 있는 녀석들은 그냥 여러분 윈도우 점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바로 쓰면 돼요. 브라우저일 경우에요. 브라우저일 경우. 노드.js 환경이 아니고요. 브라우저일 경우에 파스 인트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노드.js에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런타임 환경에 따라서 저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요. 얘네들이 원래는 그 여기에는 뭐 정수값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오면 사실 걸러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까지 넣기에는 좀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그런 거는 좀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일단 우리가 무엇을 숫자만 넣는다는 네, 그런 전제를 두고 가는 거예요. 숫자만 할 거예요. 숫자만 문자 집어넣으면 예, 오류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이고. 야. 음, 음, 여러분 뭐가 하나, add event ristnt, 스페링이 좀 하나 틀렸네요. tner인데 여기 add 버튼에 여러분 n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t
R이 TENER인데 요거 여러분 이런 거 오류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문법 오류가 바로 뜨거든요. 다시 고치고 F5번 하면 이제 오류가 없죠. 그래서 2를 해서 더하기를 누르면 값을 더한 다음에 이렇게 값을 더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add result의 value에다가 집어넣어 주겠죠. 그죠? 네, 연우맘님 잘 하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퍼블 하시는 분도 맞추는 거 가지실 거고 이런 스크립트는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보편적인 스크립트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 스크립트를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문법은 뭐 그냥 쉬운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또 여기에는 또 여러분 여러 가지가 또 네, 네,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사실. 근데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 배워가야 할 거고요. 지금 이 보시면 여러분 이 코드는 글로벌에 이렇게 쓰여 있는 코드잖아요. 글로벌에서 함수를 이렇게 글로벌 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실행했어요. 근데 이 함수가 도큐먼트라는 객체 안에 있는 함수고요. 이 add event listener가 그래서 add event listener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줬어요. 뭐가 도움이 완료됐을 때, 도움 로드가 완료됐을 때, 그러니까 HTML 문서가 완료가 되면, 로드가 완료되면 이 함수를 실행해라라는 이런 문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바로 얘가 실행됐다고 해서 이게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요 함수는 결국은 도움이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행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버튼의 add event listener도 보시면 요 녀석이 이제 실행이 여러분 됐을 때 요 녀석이 이제 실행이 될 때는 롬이 다 로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실행될 건데 이 녀석이 실행되면서 이 함수가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죠. 언제 실행되는 건가요? 이 함수는 요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함수가 실행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 뒤에 있는 요 펑션도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펑션도 여러분 두 개 다 뭐라고? 콜백 함수라고 한다고요. 콜백 함수.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콜백 함수. 네. 이것도 콜백 함수. 그래서 콜백 함수는 대체적으로 바로 실행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이벤트가 완료됐거나 어떤 이벤트가 트리거가 됐을 때,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 함수는 add event listener는 요 버튼에 클릭이란 이벤트를 단 거죠. 그리고 그 클릭이 발생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